해봤어요, 안 했어? 보자. 체이스트 다 했니? 응. 사인 다 했죠? 응.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천천히 다시 질문해보자. 앞에서부터 갈까? 표현이 기기. 여기서부터 가보자. 어? 다 안 해왔어? 다 모르겠어서? 뭐 하다가 막힌 것들 말해봐봐. 천천히 가볼게. 3번 먼저 보자. 자, 볼게요. 일단은 두 집합 A랑 B가 있는데 정수 K 값의 개수가 지금 궁금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봐봐. 선생님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첫 번째는 원소나열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그저께 기억나죠?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봐봐. 집합 A가 지금 어떤 표현으로 주어져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X 바 해가지고 이게 2K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지금 X 이렇게 돼 있고 등호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6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지금 뭔가 표현을 하고 싶었나 봐. 얘가 몇인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K 값이 1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거 내가 다시 써주면 얘는 뭐가 돼요? X 바 해가지고 들어가요. 들어와. 안 끝났어요. 아니야, 너 시작한 거야 지금. X 바 해가지고 여기가 2가 되고요, 여기가 X가 되고 여기 둘, 넷, 여섯. 기본적으로 너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걸 만족하는 x는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 유민아? 네? 이걸 만족하는 x는 몇 개 있을까? 4개. 4개 있어요. 라고 대답해서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상황. 그지? 여기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x는 자연수입니다 혹은 뭐 정수입니다 이런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으면은 좀 전에 말했듯이 4개가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돼 있었으면 얘는 3이랑 그다음에 4랑 5랑 이렇게 4개만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에 지금 저런 자연수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이렇게만 딱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x는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깔고 가는 거냐면 실수를 전제로 깔고 가요. 오케이? 실수를 전제로 깔고 가요. 오케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만족하는 애는 2도 되고요. 2.0001도 되고요. 뭐 3.01도 되고 그다음에 4.0095도 되고 등등등 되게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내가 한 방에 다 표현할 수가 없거든. 이걸 내가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뭘 이용해서 풀어주냐면 수직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2였습니다. 여기가 6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여기는 2를 포함하고요. 여기는 6은 포함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 있는 모든 x 값들이 전부 다 집합 A에 있는 그런 원수 분리분뇨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합니다. 됐어요? 이런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차근차근 다시 가보자. 집합 B를 볼게요. 집합 B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봤더니 x 바 해가지고 마이너스 10, 여기가 x, 여기가 마이너스 3k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가 B에 완전히 포함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수직선상에 나타냈을 때 여기는 얘 B가 여기 막혀 있는 거고 여기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다 포함되는 거니까 B가 이렇게 A를 완전히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고 여기 뚫려 있고 이렇게 완전히 포함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됐어요? 지금 문제 상황을 해석해 본 거야. 요런 상황이 지금 만족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봐봐. 일단 차근차근 내가 수를 한번 써볼게. 여기는 지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0인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3K 이렇게 들어간 거고 여기는 얘가 지금 2K였고
여기서 이건 아니야 지금 아까 얘로 든 것뿐이고 여긴 얘가 지금 6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됐죠?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그럼 내가 여기서 K의 범위가 지금 궁금했나봐. K의 범위가. 그럼 내가 신경 써줘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그러니까 이 숫자랑 여기 있는 이 숫자의 대소만 딱 정해주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숫자랑 여기 있는 이 숫자의 대소만 정해주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얘보다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게 이 K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일단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이라는 게 마이너스 3K보다는 작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근데 혹시라도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서로 같아졌다고 생각해봐. 여기 있는 얘는 지금 고정된 값이었으니까 뭐 신경 쓸 거 없지만 2K라는 게 점점 작아져서 마이너스 10에 이렇게 딱 다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전히 지금 B 안에 A가 쏙 들어가 있는 상황 맞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2K라고 하는 거는 얘보다는 커야 되는데 얘가 순간적으로 얘랑 똑같아도 이렇게 똑같아도 지금 현재 이 포함 관계는 성립하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 하나 붙여줘야 돼. 그럼 여기서도 확인해볼까? 여기서도 여기 있는 얘가 얘보다는 컸으면 좋겠어. 얘가 이쪽으로 쭉쭉 이렇게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그지? 근데 얘가 이렇게 작아지다가 얘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을 거란 말이야. 그지? 요거 얘 안에 지금 얘가 포함돼야 되니까 여기는 이 값이 이렇게 작아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야. 대신에 여기까지 딱 다 있는 상황이라면 B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3K를 포함하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 안에 포함 안 돼 있는 이쪽으로 이렇게 A가 들어갈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얘보다는 컸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컸으면 좋겠는데 순간적으로 여기 있는 얘랑 같아져도 여전히 성립하고 있는 상황 확인할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해돼요? 만약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는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여기만 잘 관찰해 보자. 여기가 A였어요. 여기가 B였어요. 그럼 나는 식을 이렇게 쓸 것 같아. A가 B보다 작아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여기는 이 B라는 게 A랑 같아지는 순간을 생각해봐. 그럼 얘를 포함하고 있니? 아니죠. 여기는 요 A라는 애 하나가 삐져 나왔잖아, 그지? 얘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얘는 포함되는 그런 상황이잖아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네. 그런 식으로 내가 직접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판단을 직접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 얘기는 사실 심화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실전 문제, 그러니까 시험에서 여기 등호 때문에 틀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 그래서 요거는 우리 1월 되면은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렇죠? 일단은 이런 포함 관계는 이런 수직성 가지고 생각합니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식은 요거랑 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요거 가지고 생각해봤더니 K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요거 가지고 생각해봤더니 K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이랑 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 이렇게 4개가 존재합니다. 얘는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4개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됐습니다. 또 질문. 10번이요. 10번. 보자. 자, 현인의 반. 학생 전체 26명을 대상으로 축구와 농구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내가 A라는 집합이라고 놓을게요, 이제. 그 다음에 농구를 좋아하는 얘네들을 집합 B라고 놓고 전체 학생을 집합 U라고 할게요. 전체 집합.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준 거 자체가 뭐냐면 N, U가 얼마입니다? 26입니다. 요거 준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17명 N, A라고 하는 애가 17입니다. 요런 거 준 거. 그 다음에 NB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14명. 지금 요렇게 준 거. 그리고 축구도 농구도 모두 좋아하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이야? 축구도 좋아하지 않고요. 그지? 농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축구도 좋아하지 않고 농구도 좋아하지 않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네요. 되나요? 여기 있는 얘의 명수가 얘 원소의 개수가 5개입니다. 이렇게 지금 준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얘기 잠깐만 해보자. 봐봐. 어떤 집합 A가 있었어. 보이는 걔의 여집합을 생각했을 때 걔 여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얘는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A의 개수를 빼면 된다며. 이거 이해돼요?
여집합이니까 지금 상황이 전체 집합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여기 있는 얘가 A였습니다. 난 A의 여집합의 개수가 궁금했으니까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여집합의 개수를 빼면 됩니다.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요런 것도 있다며. N, A 합집합 B 이렇게 계산한 이 결과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빼기 NA 교집합 B 이렇게 해주면 된답니다. 그래서 얘를 빼줬던 이유는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세니까 중복되는 거는 제외시켜 주세요. 이런 의미였어.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여기 있는 이 개념과 여기 있는 요거랑 여기 있는 요 개념 두 가지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봐봐. 여기 있는 요 상황을 요것도 하나. 자, 선생님이 마지막에 요거 암기해 주세요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기억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얘는 요거 뒤집어 A, 요거 뒤집어 합집합, 요거 뒤집어 B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뒤집어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드 모르간의 법칙입니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A 교집합 B 요거 전체 여집합이 됩니다. 드 모르간의 법칙까지 지금 여기다 선생님이 써놓은 거 가지고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봐봐.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얘를 좀 보자. 여기 있는 얘는 N 해가지고 얘는 A 합집합 B 요거 전체 여집합의 개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하고 싶었어. 얘를 계산하고 싶었어?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집합의 여집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요렇게 생긴 집합의 요렇게 생긴 집합의 개수를 빼버리면 되는데. 되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지금 몇입니다? 5입니다. 이렇게 준 거고, 여기는 얘가 몇이었어요? 얘가 26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얼마였을까? 얘가 21이었겠죠. 됐나요? 됐죠? 그러면 내가 이제 알아낸 사실이 뭐냐면, A 합집합 B의 개수가 지금 얼마였어요? 21이었어요. 여기까지 지금 알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냐면, 축구와 농구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 축구와 농구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의 수가 궁금했어요. 축구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농구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는 학생은 몇 명일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저기는 어디 갔어요? 요식 가지고 한번 접근해보자. 그럼 얘는 N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얘는 NA에다가 NB에다가 마지막으로 교집합을 빼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 그죠? 여기는 얘가 지금 21입니다. 알아냈고요. 얘랑 얘는 준 거잖아. 17이었고 14 이렇게 준 거야. 그지? 빼기. 얘가 궁금하군요. 이런 뜻이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겠다.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니? 31인가요? 얘는 10이었대.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할 게 되게 많죠. 넘어갑니다. 또. 1-3 유형 넓이. 자, 봅시다. 일단은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요. 얘가 의미하는 게 AK라고 하는 건 K의 약수들의 집합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6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다시 조건제시법으로 먼저 써보면 X바 X는 6의 양의 약수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얘는 1과 2와 3, 6 이렇게 되어 있는 얘가 A6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어요? 약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지금 해보고 싶었대. 그럼 봐봐. A4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냥 4의 약수들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1이랑 2랑 4 이렇게 세 개밖에 없었어요.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A12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12의 약수겠지. 맞죠? 그러니까 얘는 1이랑 2랑 3이랑 4랑 6이랑 12 이렇게 나옵니다. 됐니? 근데 지금 요거 두 개를 뭐 해달래? 요거 두 개를 교집합해달래. 맞아? 교집합해달래. 그럼 겹치는 걸 찾아봤더니 요거 겹치고 얘도 겹치네.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저 A4 교집합 A12라고 하는 것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A4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네요. 됐죠?
됐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뭐냐면 A4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AM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만족하는 이 M의 최대값이 지금 궁금한 겁니다 라는 뜻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집합으로만 따지면 사실 이렇게 돼가지고 M 값이 뭐 그럼 4까지는 커질 수 있겠지 뭐 최대 4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더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말로 풀어서 생각해봐. 이게 집합 단원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수학적 언어로 지금 이 기호를 배운 것 뿐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A4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얘를 4의 뭐예요? 약수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A12는 뭐겠어요? 12의 약수래요. 그죠? 근데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게 교집합이라며. 그지? 그러니까 4의 약수이면서 12의 약수입니다라는 뜻이네. 요거 두 개를 합쳐주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교집합한다는 그 의미 자체는 뭐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 얘는 4와 12의 뭐가 돼요? 공수가 되는 거지. 4의 약수기도 하면서 12의 약수기도 한 거니까 결국에는 4와 12의 뭐가 됩니다? 공약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만족하는 여기 있는 얘가 AM이랬어. A. 여기 있는 얘는 뭐야 또? M의 약수잖아요. 약수잖아. 그거 여기 있는 얘의 뭐가 궁금했어? 최대값이 궁금했지. 결국 내가 궁금했던 건 뭐였어? 얘와 얘의 최대 공약수였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맞아? 그 최대 공약수가 뭐였구나? M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게 편해져.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냥 집합 있는 그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봐봐.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4의 약수와 그 다음에 12의 뭐야? 약수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얘 합집합을 해달랬어.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합집합하면 얘는 그냥 뭐가 돼요? 12의 약수가 되죠. 그죠? 그럼 12의 약수가 여기 있는 얘를 완전 포함해야 되니까 또 n의 최대값도 얘는 12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여기서 이게 공통 교집합되어 있을 때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니까 공약수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지만 합집합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다. 됐죠?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요. 됐습니다. 다음 4번.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랑 B에 대해서 NA가 5고요. 그 다음에 NA 차집합 B가 2고요. NB가 6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요 상황을 내가 집합을 표현하고 싶잖아. 집합 표현 방법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3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치? 원소날법, 조건제시법, 벤더이그램. 오케이? 근데 여기서 그 원소들이 각각 뭔지도 모르고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는지 모르니까 얘는 그냥 보기 편하게 뭘 가지고 생각합니다? 벤다이어그램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총 5개가 있어야 되는데 A 차집합 B는 요 부분이래요.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에 지금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여기 전체 5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엔 얘가 3개가 있었을 것 같고, 그지? 여기 있는 얘가 전체 6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여전히 3개가 있었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궁금한 건 뭐였나 봤더니 여기는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얘가 뭐야? 얘가 요거랑 완전 똑같은 게 B차집합 A죠. 맞아요? B차집합 A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을 의미하게 되겠죠. 요 부분을.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얘를 다시 한번 읽어봐. 내가 지금 궁금한 건 X란 말이야.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거는 봐봐. X를 기준으로 내가 이 식을 읽어봐요. 그럼 X는 얘는 B 차집합 A를 뭐 해야 돼? 완전히 다 포함해야 돼. 맞아? 포함한다는 얘기는 B 차집합 A에 들어있는 원소는 무조건 X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뜻.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읽어봐. 그랬더니 X는 뭐가 됩니다? 얘는 B의 뭐가 됩니다?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B의 부분집합 중에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넣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 그럼 B의 원소는 전체 몇 개 있었는데? 6개가 있었는데. 그지? 그러니까 2의 6제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얘네들은 반드시 넣어달라는 거잖아. 그럼 3개는 빼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2의 세제곱, 답은 8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5번. 5번 생략합시다. 5번까지 지금 다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최대 최소 이거는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은 명제로 들어갑니다. 자, 얘들아, 오늘까지는 조금 빡세요. 그렇죠? 우리 수학 처음 딱 들어가 집합했는데 막 진짜 정신없이 막 흘러갔잖아, 그지? 오늘까지는 좀 정신없을 것 같아, 명제까지는. 왜냐면 용어 정리할 게 좀 많아요. 근데 다음 시간부터 좀 생략할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괜찮을 텐데 오늘까지는 조금 힘들 거야. 그렇죠? 조금만 참자, 오늘까지만. 잘 버텨요. 오케이? 그래서 표정들이 다 죽어있어. 시작다. 조금만 버텨봅시다. 자, 이제 명제가 뭔지 먼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배우고 싶은 거는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근데 세 가지를 막 좀 되게 정신없게 배우면은 정리가 안 되면 좀 큰일 나. 알았지? 그러니까 총 세 가지. 명제 파트에서 배우고 싶은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명제라는 걸 일단 처음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명제랑 좀 비슷한 애로 조건이라는 애를 배울 거야. 근데 조건이란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일단 조건이라는 애가 정확하게 뭔지 여기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어떤 조건이면은 어떤 조건이 됩니다라는 이렇게 생긴 문장을 배울 건데 그 문장이 결국 뭐가 되냐면 명제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의 배수면 2의 배수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이런 조건 두 개로 이루어진 명제를 또 배울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명제가 뭔지 정리를 할 거고, 그다음 조건이 뭔지 정리를 할 거고, 그다음에 두 개의 조건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새로운 명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끝입니다. 오늘. 그렇죠? 별거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얘네들이 좀 정신 없을지도 몰라.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일단 보자. 명제가 뭔지 먼저 볼게요. 명제가 뭔지.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오케이? 그냥 이게 명제예요. 끝이야, 정의 끝. 그렇지 않죠?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분필입니다. 참인이 거짓이니? 참이죠. 그 다음에 요건 지우개예요. 참인이 거짓이니? 거짓이.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두 문장은 다 명제가 맞아요. 오케이? 근데 요거는 되게 예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죠. 그런 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근데 너희들이 좀 착각하기 쉬운 게 거짓인 명제를 명제가 아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거짓인 명제도 여전히 명제입니다. 오케이? 명제는 뭐라고요?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런 게 명제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게 너희들 꼭 암기해야 된다. 정의라고 읽고 우리는 암기라고 무슨 소리야? 정의라고 쓰고 됐어요. 암기해서 암기. 그렇지? 정의는 암기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그냥 명확하게 정한 것, 그게 그냥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자. 조건.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변수 x값에 따라 얘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이래요. 예를 들어서 x는 3입니다. x는 3입니다. 라고 했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판단이 가능하니 안 하니? 안 해요. 그지? x가 만약에 실제로 x가 1이었으면 1은 3입니다 되는 거니까 안 되잖아. 이거 거짓이잖아. 근데 x가 실제로 3이었을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 참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x 값에 따라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다? 조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조건 중에서 여기 있는 이런 거. 예를 들어 볼게요. 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요런 식이 있었어. 이런 식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해요. 맞아요? 방정식. 맞죠? 방정식에서 이걸 참이 되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특별히 불렀었지? 근이나 해라고 불렀었지. 맞죠? 얘는 1이랑 2가 될 거야. 다른 거 집어넣어봐야 이거 성립하지 않을 테지만 1이랑 2 집어넣으면 얘 성립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얘네들을 내가 집합으로 딱 묶어가지고 1이랑 2 이렇게 딱 써버리면은 자, 방정식은 조건이에요. 왜?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될 수 있으니까. 맞죠? 근데 여기는 얘가 참이 되게 하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걔를 하나의 집합을 만들었다면 그 조건에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진리 집합이라고 불러요.
되나요? 다시 어떤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그 x 값들만 다 모아놓은 걸 가지고 그 조건의 진리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용어 정리만 간단하게 해보자. 조건의 x의 값에 따라 참 것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 조건이고요. 진리 집합은 전체 집합에 대해서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그럼 봐봐. 명제나 조건이나 우리가 보통 쓸 때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 P, 소문자 P로 많이 쓰거든? 오케이? 소문자 P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P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해볼까? X 제곱은 0이면 X는 0이다. 나는 이렇게 썼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무조건 참이니? 무조건 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명제가 되는 게 맞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조건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얘도 P 똑같이 땡땡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얘는 X 값에 따라 변하는 거니까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어. 오케이? 둘 다 가능합니다, 얘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X제곱 좀 전에 썼듯이 3X 더하기 2는 0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P라는 조건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반 학생들은 지금 몇 명이니? 10명이네요. 10명이다. 10명이다. 좀 참이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한 명 결석했어요. 아프다고. 11명이었어. 근데 11명인데 선생님이 10명이라고 말했어. 그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맞아요?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갑자기 한번 부정을 해보고 싶었대. 오케이? 얘를 부정을 해보고 싶었대. 그래서 이 반 학생들은 10명이 아니다. 이렇게 써보고 싶었던 거야. 아니다. 봐봐. 얘가 참이었다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지금 10명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그럼 얘가 참이었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 얘는 참이겠어? 거짓이겠어? 거짓이겠지. 그래서 다시 어떤 명제가 참이면 걔 부정은 반드시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진짜 원래는 11명이었잖아. 그지? 11명이니까 얘가 사실은 뭐였어? 거짓이었거든. 맞아요? 얘가 거짓이었다. 얘가 거짓이었다면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반대로 참이 되는 거야. 오케이? 기호로는 P의 부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결 모양 이렇게 써줘.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뭐라고 읽냐면 얘를 not P 이렇게 not P. 됐어요? 간단하죠? 그럼 오늘 하는 거 되게 쉬워요, 사실. 근데 좀 외울 것들이 이제 좀 이따가 많아져가지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다시 not P 이렇게 하면 여기는 얘 뭐가 됩니다? 부정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다시 조건으로 다시 와볼게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집합, 진리 집합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아? 진리 집합은 뭐가 될까요? 1과 2가 되겠지. 여기서 만약에 전체 집합을 내가 1, 2, 3, 4라고 한번 깔아보자. 이렇게 깔아보자.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마찬가지로 뭐 해보고 싶었냐면 부정해보고 싶었어요. 부정. px, not px. 이렇게 해보고 싶었대요.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뭐가 됩니다?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 중에서 이게 0이 안 되게 하는 애들은 당연히 3이랑 4였겠지. 그죠? 그럼 걔의 진리 집합은 뭐가 돼버린 거야? 순식간에 뒤집어져 버린 거야.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조건의 진리 집합이 P였다면 그 조건의 부정에 해당하는 진리 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게 되게 쉬워요. 진짜 쉬워. 오케이. 자, 봐봐 다시. 명제와 조건의 부정.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얘를 not이라고 읽어요. not. 오케이? not P.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추가적으로 이렇게 봐봐. P라는 조건이 있었나? 명제가 있었나 봐. 오케이? P라는 명제. 그 다음에 Q라는 명제가 있었어. 두 개의 명제가 있었대. 오케이? 그래서 P 또는 Q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 조건으로 할게요. 그러네. 조건으로 바꾸자. P라는 조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이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P 또는 Q라는 새로운 조건을 만들었거든. 그럼 얘의 의미가 뭘까? 자, 봐봐. 이걸 만족시키는 얘의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했어. 걔를 라지 P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만족시키는 얘의 진리 집합을 라지 Q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오케이? 또는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합집합의 의미거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얘의 진리집합은 얘가 됩니다. 이 정도까지 기억하면 좋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P 그리고 Q라고 되어 있는 이런 조건. 얘가 조건이고 얘가 조건입니다. 이 말 뜻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요.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P, 얘는 교집합 Q가 됩니다. 이 정도까지 기억하면 좋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이제부터 뭐 해볼 거냐면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얘를 부정. 이렇게 부정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부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 여기 있는 얘 여집합의 의미가 있다 그랬지.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드 모르간의 법칙을 써주면은 P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부정의 진리집합은 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마찬가지로 부정해버리면 얘 부정해버리면 얘의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 얘를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일단은 개념 복합 요거 먼저 1번 갑니다. 1번 보기에서 명제인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몇 번이에요? 기억 맞니? 니은요? 이건 주관적이죠?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높은 산은 대한민국에 있나요? 명제가. 그치, 명제맞지. 거짓인 명제. 오케이? 그 다음에 리을은 무궁화 아름답다. 얘도 주관적이잖아. 그치? 얘도 아닌 거야. 넘어갑니다. 자, 다음. 여기서 전체 집합이 0, 1, 2, 3, 4, 5랬어. 여기서 조건의 진리집합 구해주세요. 이렇게 생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니까 그냥 x가 4보다 작은 그 x값들 모조리 다 구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0과 1과 2와 3까지 해서 이렇게 집합 표현 방법으로 써주는 겁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 얘는 1과 2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얘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0과 3과 4와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지요? 3번으로 가보자. 3번으로. 자, 일단 1은 홀수이다. 이거 명제니? 네. 명제예요. 참인 명제죠? 그럼 얘를 한번 부정해 봅시다. 1은 짝수이다. 그죠? 그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그 다음에 2는 소수가 아니다. 거짓이죠? 얘를 부정합시다. 2는 소수가 아닌 게 아니다. 그지? 2는 소수다. 참이죠?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4번.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자, 여기서 다 괜찮을 것 같은데 뭐 1번 같은 경우는 6의 약수이다의 부정을 말해주면 6의 약수가 아니다잖아. 그지? 6의 약수를 구하는 게 더 편할 거 아니야. 그러면 1, 2, 3, 6 이렇게 써준 다음에 얘 뭐 해주면 돼? 여집합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집합해보면 뭐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4랑 5 이렇게 두 개만 있겠다. 됐어요?
그냥 뭐 짝수이다, 요거 뒤집어 버리면 홀수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고, 얘는 뭐 1, 3, 5 이렇게 세 개밖에 없겠네. 물론 쓸 때 정확하게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집합 표현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 3번 여기다 좀 중요 표시를 해놓자. 이거 실수하기 되게 좋아요. 다시 P가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었대. 그러면은 not P는 뭐가 돼야 됩니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3보다 작다가 되죠. 그죠? 이거는 정말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봐봐. 수직선상에서 나타냈을 때 여기는 이게 3이었나 봐.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이쪽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한다면 얘 여집합이라고 한다면 얘는 요렇게 되는 거지. 그죠? 3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등호가 이렇게 있었으면 여긴 등호가 빠져야 됩니다. 반대로 여기는 얘 이렇게 돼 있었다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지. 그죠? 등호는 한쪽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나머지는 다 됐고요. 자, 이거는 뭐야? 4번. x가 2이고 x는 4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얘 p의 진리집합 한번 써볼래? p의 진리집합이 뭘까요? 2랑 4가 되는 게 아니라 얘는 공집합이에요. 왜? 동현아 딥슬립을 하고 있었네. 다시 봐봐. 얘는 이고잖아. 이고라고 하는 건 그리고예요. 그리고 맞지? 그리고 그러니까 얘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도 만족합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2이면서 동시에 4야. 그럴 수 있어 없어? 어떤 숫자가 있는데 걔가 2도 되고 4가 돼도 4가 되기도 해. 그런 거 없잖아. 그지? 2면 인 거고 4면 4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랑 얘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공집합이 됩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얘의 부정은 뭐가 되겠어요? 얘의 부정은 일단은 이고의 부정은 뭐가 되냐면 요 얘기를 아까 하다 말았구나. 다시 한번 요거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봐봐. P2고 Q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오케이? 여기 있는 얘를 부정하고 싶대요. 그럼 우리는 집합으로 가보자. 집합으로. 얘의 진리집합은 라지 P, 얘의 진리집합은 라지 Q 이렇게 돼 있어. 이고라고 한다면 그리고 교집합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돼 있는 얘 부정이었으니까 얘는 여집합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는 얘랑 완전히 똑같은 게 뭐였냐면 P의 여집합에다가 얘도 뒤집은 거니까 합집합 되고요. 얘도 뒤집은 거니까 Q의 여집합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뭐의 진리집합이었을까? not P의 진리집합이었겠지. 맞죠? 얘는 뭐의 진리집합이었을까? not Q의 진리집합이었겠지. 맞죠? 그리고 여기서 합집합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또는이 됩니다라는 얘기겠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고의 부정을 해버리면 얘는 또는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반대로 여기는 얘가 또는이었다면 얘가 합집합이었을 테니까 요거 해주면 여기는 얘가 교집합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또는이었으면 여기는 얘가 그리고 이고로 바뀝니다. 이렇게 생각해줍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부정해버리면 x는 2가 아니거나 또는 x는 4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2가 아니거나 4가 아니에요라는 뜻은 2가 아니기만 하면 일단 다 된대. 그러니까 뭐야? 1, 3, 4, 5, 6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그럼 4가 아니기만 하면 다 된대. 그럼 얘는 1, 2, 3, 5,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또는이니까 이거 합집합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는 얘랑 합집합해보면 뭐가 돼요? 1, 2, 3, 4, 5, 6 다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얘가 뭐였으니까? 공집합이었으니까 얘의 부정은 전체 집합이 됩니다. 얘의 부정은 전체 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됐죠? 여기 좀 어렵죠? 정확한 용어 정리를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뒤로 쭉 가보자. 유제로 갈게요, 바로. 예제.
자, 다음 보기에서 명제인 것만 골라주세요. 1은 홀수이다. 명제니? 예. 명제네요. 그 다음에 x제곱은 1입니다. 명제인가요? 아니요. 조건입니다. 그죠? 얘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1과 1이죠. 그 다음에 디귿. 소수는 홀수이다. 명제니? 네. 맞아요.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 맞아요? 네, 거짓. 그 착각하기 쉽다 그랬어요. 알았지? 조심해. 그 다음에 1 더하기 2가 0보다 큽니다. 명제예요? 맞네요. 참이 명제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뭐 이것도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2번. 자, 명제 P와 그 부정, not P를 옳게 짝지은 건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2는 소수이다의 부정은 2는 소수가 아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는 짝수이다의 부정은 2는 짝수가 아니다. 라고 써도 되고 2는 홀수이다. 라고 써도 되고. 됐죠? 맞죠? 그 다음에 1은 2보다 작다의 부정은 1은 2보다 크다. 하면 틀려요. 왜? 1은 2보다 작다잖아. 부정하면 1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크거나 같다. 됐어요? 이렇게 함정을 파는 거예요. 되게 치사하지. 치사한 문제예요. 여기는 말장난이 되게 심해요.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원이기도 해. 유일하게 수학에서 국어 같은 단원이에요. 근데 국어 되게 싫어. 넘어갑니다. 다음 3번으로. 자,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을 각각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자,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만 나는 생각하고 싶었나봐요.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요걸 만족하는 애 찾아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래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애는 뭐 2랑 3이었겠지. 그죠? 그러니까 진리집합 P는 뭐가 됩니다? 얘는 2랑 3을 원소로 만든 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너희들 2차 부등식 풀어봤어요? 2차 부등식 풀 줄 아니? 기억나요? 안 배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자, 12x 플러스 27이라고 이렇게 있어. 얘가 0과 작대.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해봤다? 그때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x 마이너스 9까지 다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럼 x는 어디서 해야 돼? 3에서 9 사이 됩니다. 여기서 이 과정 이해되는 사람. 혹시 안 되는 사람 중에. 여기서 이 과정 이해 안 되는 사람. 다 돼요? 다 돼요, 진짜? 됐어? 하영이 알겠어? 미련이 알겠니? 모르겠어. 왜 손 안 돼?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건 사실 이게 이제 수학상에서 배우고 왔어야 되는 부분이거든? 수학상을 지금 안 하고 수학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얘가 됩니다 라고 하면은 수업에서는 그냥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나 보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수학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알았죠? 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10 이하의 자연수였잖아. 그럼 요 안에 있는 자연수 다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진리집합 Q는 뭐가 됩니다? 얘는 4, 5, 6, 7, 8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제가 선생님이 여기다 써줄게. 이거는 지금 암기하고 있죠. x-a가 있고요. x-b가 있습니다. 얘가 큽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의 해는 물론 이제 전제가 a가 b보다 작아요.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자. 이렇게 돼 있을 때 해는 x는 a보다 작거나 또는 x는 b보다 큽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x-a에다가 x-b 얘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면 얘 해는 x가 a에서 b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사실 이거 뭐지? 너희 그 공개 강의 들었던 사람이라면 요거 했을 텐데. 이정쌤 맞아요? 이정쌤이 요거 하지 않았어? 부등식 해구하는 거 했을 것 같아. 다인이 안 들었나 그때? 네. 유민이만 들었나 그래서? 채이 들었잖아. 안 들었어? 유경이 안 들었니? 네. 동현이 안 들었니? 오케이. 미령이 들었나? 그래요? 알았어. 자, 이 정도. 근데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해주세요. 얘에 대한 정확한 이유 같은 건 상에서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줄게요. 알죠? 그래서 지금 얘를 가지고 요렇게 지금 해결을 한 거예요. 요 밑에 거 가지고. 오케이? 이 정도만 일단 해봅시다.
됐습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쭉 넘어가세요. 몇 페이지 보냐면 27페이지로 갑니다. 사실 지금부터 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떠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명제 파트에서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뭐냐면 명제라는 거 배웠어.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거 배웠어. 그 다음에 조건에 딸려있는 진리집합이라는 게 뭔지 배웠어요. 요만큼 배웠어, 그지? 지금 현재까지 요만큼 배운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명제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핵심은 뭐냐면 조건이 더 중요해요, 명제보다는. 그리고 이 조건 두 개를 가지고 내가 하나의 명제를 만들 수 있대.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 써줬던 거죠. 조건이면 조건이다. 예를 들어서 봐봐. x는 4의 배수 이렇게만 딱 써놓으면 여기 있는 얘는 뭐 전체 집합을 뭐라고 해볼까? 1, 2, 3, 4, 5, 6, 7, 8이라고 하자. 오케이? 이렇게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2의 배수라는 조건이 또 하나 있었나? 오케이? 이렇게 있었나? 조건이 두 개가 있대.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지금? 얘는 4랑 8이죠. 그죠?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2, 4, 6, 8이죠.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조건이 있고 걔의 진리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조건이 있고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이 있어요. 근데 이거 2면 이거 2다로 내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볼게. 오케이? 그럼 한번 읽어봐봐. x는 4의 배수였다면 걔는 x는 사실은 2의 배수였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니? 무조건 다 참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뭐가 돼버린 거야? 명제가 돼버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조건을 내가 P라고 할게요. 얘의 진리집합은 P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내가 Q라고 할게요. 얘의 진리집합은 Q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럼 봐봐. P이면 내가 이제부터 만들고 싶은 건 뭐냐면 P이면 Q이다라는 새로운 명제를 가지고 생각을 할 거고 여기는 얘에 대해서만 좀 사실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야. 명제 파트의 핵심은 얘예요. 오케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버렸어. 그리고 얘를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얘를 기호화 시킨 게 뭐냐면 그냥 P이면 Q이다 그냥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오케이? P이면 Q이다. 됐나요? 그래서 얘를 뭐 이름을 붙였는데 얘를 뭐 가정이라고 하고 얘를 결론이라고 해요. 뭐 그건 뭐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명제가 지금 우리가 뭐인 걸 밝혀냈어? 참인 걸 밝혀냈잖아. 그지? 여기 있는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 명제는 지금 참이라고 했어요. 그지? 근데 걔네들의 진리집합의 관계를 봤더니 그 진리집합들의 관계를 봤더니 얘가 이런 포함관계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참이라면 얘가 참이었다면 그러면 P랑 Q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그리고 반대로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얘가 거짓이었대요. 그러면 포함관계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포함관계가 없는 것 뿐이에요. 알았죠? 포함관계가 그냥 없으면 됩니다. 얘가 얘에 포함되지 않으면 하나라도 삐져나온 게 있다면 걔는 뭐가 됩니다? 얘는 거짓이 됩니다. 지짓같이 거짓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봐봐.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는 P라는 진리집합이 있었어. Q라는 진리집합이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대. 그럼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없어야지. 그지? 여기 요 부분이 없어야지 P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될 때만 여기 있는 이 명제는 뭐가 된대? 참이 된대.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만약에. 그러면 얘는 만족하는데 얘를 만족하지 않는 걸 찾아주세요라는 얘기겠지. 그죠? 그 말이 뭐냐면 여기 있는 얘가 없어야지 얘가 쏙 들어가면서 얘가 참이 되는 게 확실할 텐데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내가 예로 들면 오케이? 이 명제가 거짓임을 밝힐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발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해되나요? 됐어요?
뭔가 지금 되게 혼란스럽지? 되게 빠르게 배우고 있어요. 이거 뭔가 다 적용되기 전에 명제가 뭐야? 조건이 뭐야? 진리집합이 뭐야? 이게 머릿속에 이제 막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될 때쯤 되니까 또 새로운 걸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 차근차근히 잘 정리해보자. 다시 명제 중에서 P이면 Q이다 걸로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명제가 있었대요. 이렇게 생긴 명제가 있었는데 이 명제가 참이려면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만 얘가 참이래.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얘가 거짓이면 얘는 그냥 포함관계가 아니면 된다고 했었잖아. 그지? 근데 내가 문제에서 갑자기 얘가 거짓임을 보여달래. 그럼 이걸 내가 증명하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예를 들어볼게. 봐봐. x는 뭐라고 해볼까? x는 이거 바꿔보자. 2의 배수였고 x는 4의 배수였습니다. 이렇게 바꿔볼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거든? 다시 봐봐. x는 2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예요. 맞을까? 틀리죠? 왜? 2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 그렇죠? 2라고 하는 애는 2의 배수이지만 4의 배수는 아닌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2가 있었을 거고 6이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여기에 지금 4가 있었고 8이 있었겠지.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거짓임을 밝혀주세요 라고 했어. x라는 게 2도 있었네요.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얘 거짓인 거 밝힐 수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로 들을 수 있는 그 집합 부분을 우리는 발예라고 그냥 부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부분은 P이면 Q이다 꼴이 거짓이라면 여기는 이 부분. 이 부분은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P 차집합 Q예요. 오케이? 그래서 P 차집합 Q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내가 말하는 발예가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그 뒤에 개념 꼭 보고 가봐요. 5번 문제 안 했죠? 자, x가 4의 배수이면 x는 8의 배수입니다. 맞나요? 거짓이에요? 4의 배수인 것 중에서 8의 배수가 아닌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4. 그지? 얘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x가 6의 약수면 x는 12의 약수래요. 6의 약수인 애들은 모조리 다 12의 약수 맞지? 맞아? 근데 지금부터 조금 어때? 헷갈려지기 시작한다, 그지? 그래서 봐봐. 우리가 앞에 집합을 배우고 뒤에 명제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이런 명제의 참과 거짓을 내가 판단하고 싶어요. 근데 말로만 가지고 내가 판단하기 좀 어려웠었어. 오케이?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좀 더 어려워지면 되게 어려워지거든, 사실상.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얘의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두 개의 진리집합, 두 조건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판단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얘를 간단히 봐봐. 여기 있는 6의 약수들은 지금 1이랑 2랑 3이랑 6이잖아. 얘는 보니까 1이랑 2랑 3이랑 4랑 6이랑 12죠. 그죠? 포함 관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딱 결정되잖아. 그지?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얘는 참이군요 라고 당당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뭐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어떤 조건이 있었나봐. 그럼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라는 조건이 있었나봐. 오케이? 넓이가 같다고 다 합동이니? 아니죠. 반대로 하면 합동이면 넓이가 같나요? 합동이면 완전 똑같이 생겼다는 거니까 당연히 넓이가 같겠지. 그래서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건 참이 될 텐데 얘이면 얘다. 이건 참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그 찬이 안 좋네. 좋아요. 자, 넘어가서 다시 하나만 더 해보고 잠깐 쉴게요. 예제 4번으로 갑니다. 보자.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x가 1입니다. x제곱은 x인가요? 참거짓? 참이에요. 그지? 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자. 여기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그런 거니까 사실상. 그래서 얘의 진리집합은 사실 이거 만족하는 거 1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이걸 만족하는 거는 0과 1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관계가 있으니까 여기는 얘는 참입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여기 있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요. 이런 거거든?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얘는 x 마이너스 루트 2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루트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맞죠? 그럼 아까 이렇게 돼 있는 얘 중에서 여기 이쪽 작은 쪽 작다 쪽이었으면 얘가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푼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게 뭐야? 진리집합인 거야. 그다음 두 번째, x는 2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이걸 수직선에 나타내면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 사이에 있는 요만큼이 지금 뭐예요? 지금 진리집합 p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루트 2보다 큰 쪽에 2가 있었을 거 아니야. 걔보다 작아요. 이렇게 있는 게 지금 q거든. 그죠? 그러면 P가 Q 안에 완전히 폭 들어가 있는 거 맞잖아, 그지? 포함관계 성립하네요. 여기는 얘도 여전히 참이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있는 얘는 X가 소수면 X 더하기 1은 짝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 X 더하기 1이 짝수란 얘기는 다시 말하면 X가 홀수였다는 뜻이잖아. 맞아? 근데 소수 중에서 홀수인 것도 있죠. 더 많죠, 사실은 그게. 짝수인 거 딱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지? 그럼 얘가 소수라고 하면 여기는 얘가 짝수다? 이건 참 거짓? 거짓.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참을 만드는 x값은 뭐밖에 없어? 2 말고 다 된다. 그지? 네. 이게 거짓이 되는 x값은 2밖에 없어요. 그지? 근데 그것 때문에 얘는 거짓입니다. 응? 맞아요? 내가 잘 말한 거 맞니? 2면 그렇지. 2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결국. 맞아? 그래서 2가 뭐가 되는 거야 결국? 반례가 되는 거야. 이래요? 2가 반례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봐봐. 우리의 지금부터 관심사는 P면 Q이다 꼴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이 명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긴 거야. 그지? 근데 우리 요거 바로 전에 바로 그냥 생 명제 있었고 그냥 생 조건들이 있었잖아. 요건 조건 2개로 만들어진 명제인 거고. 그지? 그러면 그 명제랑 조건 배웠을 때 얘 부정도 배웠고 여기는 얘 부정도 배웠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를 부정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좀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조건이 2개나 있었으니까 얘만 부정하기도 그렇고 얘만 부정하기도 그렇고 이거 둘 다 부정하기도 그렇고 그다음 뭐 순서를 바꿔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등등등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뭔가 애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이렇게 생긴 이 명제의 부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얘의 부정은 생각하지 않고 딱 2가지로 생각할 건데 뭐냐면 여기 있는 얘의 역이라는 걸 생각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의 대우라는 걸 생각할 거예요. 이 이름이 그냥 이렇게 붙어있대. 용어 정리만 하면 돼요. 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Q이면 P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2개의 조건의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역. 간단하죠? 역이라고 하는 건 얘입니다. 그 다음에 대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바꿔놓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리도 바꾸고 각각을 또 뭐 해봤냐면 부정을 해봤어요. 이렇게 된 게 여기 있는 이 명제의 대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의 대우는 뭐가 될까? 얘의 대우는 이거 자리 바꾸면서 각각 부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리 바꾸면서 부정한 거니까 얘는 not P not P이면 not Q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랑 얘도 무슨 관계가 생겼어? 역관계가 생겼어. 그지? 그리고 이건 교육과정 외긴 한데 예전에는 여기 있는 이런 관계들을 2라고 했어요.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전혀 알 필요 없어요. 얘를 2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 부정하고 얘 부정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명제를 가지고 얘 2 명제라고 했었어. 얘는 얘 역이고 얘 대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 있는 이 관계는 빠졌으니까 이 관계는 빠졌으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이 얘 역이 뭔지 그 다음에 얘 대우가 뭔지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 됐죠? 그럼 아까 얘기 잠깐만 가볼게. 봐봐. 어떤 P라는 명제가 있었대. P라는 명제가 있었대. 여기 있는 얘가 혹시 참이었나 봐.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부정했어요. not P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확실히 거짓이 된다고 말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게 거짓인 명제였나 봐. 그러면은 not P라는 건 당연히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여기서 여기 있는 얘가 참이었을 때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좀 판단하고 싶었나 봐.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참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참이라고 해봤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였으니까 얘 진리 집합과 얘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잖아. 그러면 요거 뒤집어진 얘는 지금 Q랑 P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맞아? 그냥 요렇게 돼 있어야 되는 상태잖아. 요렇게 되는, 맞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맞아? 근데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니?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만족하고 이거 만족합니다.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합니다가 뭐였어요? 얘가 두 집합이 같아요 라는 집합의 상등의 정의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아니라는 보장도 없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얘가 참인지 얘가 거짓인지에 대한 상황은 판단할 수가 전혀 없어요. 얘만 보고 얘가 참인 거 가지고 여기 있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거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 지금 Q랑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A가 있었고 그 안에 B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었나봐. 지금 상황은 뭐예요? B가 지금 A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상태. 근데 나는 지금 관심사가 뭐냐면 얘 여집합, B의 여집합이랑 A의 여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보고 싶었나봐. 오케이? 그러면 B의 여집합이 뭐야? 요 바깥 부분이지. 여기는 요 바깥 부분. 이렇게 된 게 지금 B의 여집합이죠. A의 여집합은 뭐예요? 요 부분이잖아. 요렇게. 됐니? 노란색이 지금 어때? 노란색이 주황색을 완전 포함하고 있죠. 보이니?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됐을 때는 얘가 뒤집어져 버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렇게 쓰니까 좀 헷갈리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를 뒤집었어. 얘도 뒤집었어. 이렇게. 그러면은 얘 포함 관계도 여전히 뒤집어져. 오케이? 여집합이랑 여집합의 포함 관계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도 포함 관계가 뒤집어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게 참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Q의 여집합이랑 P의 여집합이 이런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상황 보니까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이잖아. 얘의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이잖아. 이런 거 무조건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포함관계 이렇게 되는 거 맞네? 맞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명제가 참이었으면 걔의 대우 명제는 무조건 뭐가 돼요? 참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랑 얘는 참거짓을 완벽하게 공유하는 애들이야. 그렇지? 얘가 거짓이었으면 얘도 거짓인 거야 무조건. 얘가 참이었으면 얘가 무조건 참. 얘가 참이었으면 얘도 참인 거고 얘가 거짓이었으면 얘는 거짓인 거야. 그러니까 대우인 두 개의 명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걔네들의 참거짓은 동일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그럼 다시 얘가 참이었으면 반드시 참인 게 뭘까? 얘가 참이었으면 얘가 반드시 참인 거야. 얘가 거짓이었으면 얘가 반드시 거짓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대우 명제의 참거짓을 두 개 서로 공유됩니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 놓고 있으면 되겠네요. 하나 예로 한번 보여줄게. 봐봐. X가 전체 집합이 여전히 그냥 1, 2, 3, 4 이 정도만 놔볼게.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P라는 집합이 X가 뭐라고 할까? 2의 약수 이렇게 쓸게. 그럼 Q라는 집합이 X가 얘는 4의 약수 이렇게 쓸게. 오케이? 그러면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2의 약수이면 반드시 4의 약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1과 2밖에 없었고 요거는 1과 2와 4 이렇게 있었으니까 포함관계 이렇게 되는 거 맞으니까 요거 참인 거 확실하죠?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얘의 대우 명제를 봐봐. 그럼 얘는 Q의 여집합 다시 not Q이면 뭐가 돼? not P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치? not Q라는 건 뭐예요? 4의 약수가 아닙니다 라는 뜻이다. 맞아요? 그럼 얘는 뭐밖에 없어요? 3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2의 약수가 아닙니다라는 뜻이니까 얘는 뭐랑 뭐밖에 없어? 3이랑 4밖에 없지. 포함관계가 뒤집어지는 거 확실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무조건 참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얘 대우 명제 반드시 참입니다. 다시 여기는 얘를 그대로 쓰면 뭐겠어요? 얘는 X가 4의 약수가 아니면 X는 2의 약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게 여기 있는 X가 2의 약수이면 X가 4의 약수입니다 라는 명제의 대우 명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 정도까지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자. 자,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는 지금 명제와 그 대우의 참거짓. 이 정도는 되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 그래서 증명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을 거예요. 증명은 넘어갑니다. 됐죠? 개념 콕콕 봅시다. 개념 콕콕. 다음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거의 참거짓을 판별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1번 같이 볼게요. x가 0 또는 y가 0입니다 라는 이거 하나가 지금 뭐냐면 조건이에요. 그지? 이거이면 x, y는 0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얘가 또 하나의 조건이잖아. 그지? 얘 역은 뭐겠어요? x, y는 0이면 이렇게 가는 거죠. x는 0 또는 y는 0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야. 그지? 대우는 뭐겠어요? 대우는 각각 부정까지 해주세요.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x, y가 0이 아니면 이거이면 이거에 부정을 해봐. 이거 부정해봐.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x는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야. 여긴 또는이니까 and로 바뀝니다. 됐어요? 자 보자. xy가 0이면 이거 된다. 이거 맞지? 다시 여기서 봐.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두 개 곱하면 0 되는 거 맞지? 이 명제 참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겠지. 걔 여기 참인지 거짓인지는 직접 다시 판단해봐야 되지. 여기는 얘는 xy가 0이면 x가 0이거나 y가 0인 거잖아. 맞네요. 맞지? 맞죠? 됐어? 그러니까 얘가 참인데 역도 참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얘가 참인데 얘가 거짓일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참거짓이 공유가 안 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이제 얘랑 얘만 참거짓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한번 풀어보세요. 됐나요? 봅시다. 자, 여기는 이게 하나의 지금 조건이에요. 여기는 얘도 지금 하나의 조건입니다. 여기는 얘를 역해주세요. 라면 얘이면 얘이다. 이렇게 쓰면 여기에요. 그지? 그 다음에 대우를 해주세요. 라면 얘 부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이면 이거니까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니까 또는으로 바뀔 거고 y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 게 대우겠네. 정확했었나요? 자, 다시 그 다음 보자. 둘 다 0보다 크면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겠지. 이 명제 참이야. 그러니까 대우도 당연히 참일 거야. 됐어요? 역 보자. 두 개 더한 게 0보다 커요. 그렇다고 해서 둘 다 0보다 크니?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3이었어.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여도 두 개 더하면 0보다 큰 거잖아. 맞죠? 이거 만족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 관례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역은 거짓이었어.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역과 대우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해 주세요. 이런 문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풀어봅니다. 자, 이거 볼게요. 3번으로 가보자. 2번은 건넜죠? 봐봐. 자, not P가 거짓이면 P는
반드시 참이에요. 그죠? 이건 생 명제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야. 그지?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 꼴이 참이었어요. 그럼 반드시 참인 거는 not Q이면 not P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요 명제, 대우 명제죠? 대우 명제가 반드시 참입니다라고 생각하지. 그지? 근데 봐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여기 있는 얘의 뭐가 참이래? 여기 참이래.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두 개 자리 바꿔놓은 not Q이면 P다. 여기 있는 얘가 참이라는 얘기였죠. 그렇다면 여기서 얘랑 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긴 이명제, 대우명제를 생각해버리면 얘의 부정 not P. 그 다음에 얘의 부정은 not Q잖아. not Q. 맞아? 부정 두 번 하면 긍정이죠? 여기 얘는 Q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 명제가 참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 답은 D것입니다. 됐나요? 자, 증명은 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한 방에 가잖아, 한 방에. 자, 우리의 계속된 주제는, 이게 너희가 이제 하나만 더 기억하면 돼. 봐봐. 오늘 시작해서 P라는 명제 했어요. 그 다음에 PX라고 하는 조건 했어요. 그 다음에 P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 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명제에 대한, 뭐 했어? 얘네들에 대한 부정도 했었고, 얘 진리집합 얘기도 했었고. 맞죠? 정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이 명제의 참거짓은 내가 얘 진리집합과 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판단합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뒤집어서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만든 거를 이 명제의 역이라고 했었고, 여기는 얘를 부정까지 해서 뒤집어 버렸어요. 그렇게 된 얘가 이 명제의 대우입니다라고 했었고,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일 거예요. 여기 얘가 거짓이었으면 얘가 거짓이었을 거예요. 얘가 참이면 얘 대우, 얘가 참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한 거잖아 지금. 그죠? 이제 하나만 더 배우면 돼요. 다 배웠어요 지금. 하나만 더. 우리의 관심사는 여전히 P이면 Q이다 꼴 이렇게 생긴 요 명제거든. 오케이? 근데 이 명제 중에서도 이 명제가 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매번 이렇게 표현하기가 너무 귀찮았나 봐.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라는 뜻으로 여기 화살표에서 저 선을 하나 더 그려줘.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줄여서 그냥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쓰기로 했어. 그럼 여기는 이 상황이 뭐라고요? P이면 Q이다가 참입니다 라는 뜻이야.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걸 이렇게 그냥 줄여 쓴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이 명제의 조건이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지? 이 명제의 조건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요. 그 조건 2개 중에서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이 조건을 무슨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냐면 충분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여기 있는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오케이? 그냥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붙였대.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말할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요렇게 했어. 지금 요 상황은. 그 다음에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요렇게 쓰기로 한 거야. 오케이?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 주어를 잡아. P가 뭐예요? 충분 조건이에요. Q가 뭐예요?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지? P가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 다음에 Q가 필요 조건입니다. 됐어요?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였대.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봐봐. 혹시라도 P이면 Q이다가 참이었어. 근데 동시에 얘 역 있었지. Q이면 P이다가 참인 경우도 있었잖아. 아까 봤잖아. 그치? 이렇게 동시에 반족하는 이런 경우는 기호로 줄여서 뭐라고 쓰냐면 P이면 Q이다. 여기는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다 됩니다. 이렇게 쓰거든. 둘 다 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이 조건은 이 화살표 입장에서는 충분 조건이지만 이 화살표 입장에서는 필요 조건이잖아. 맞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둘 다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자, P면 Q이다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뭐가
P이면 Q이다가 참입니다라는 뜻이고 Q이면 P입니다가 참입니다 이런 뜻이야. 그죠?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여기는 얘가 충분 조건이고 얘가 필요 조건입니다. 됐어요? 이거는 너희가 머릿속에 암기를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 암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읽기로 했어요. 오케이?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읽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봐봐. 그냥 이렇게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문장을 보면서 Q가 뭐였어? Q가 충분 조건이었어. 그러니까 Q가 이쪽에 있어야 되고 P가 이쪽에 있어야 되고 이게 참인 이런 명제였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명제였구나를 이 문장을 통해서 내가 얻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라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너희가 머릿속에 암기를 해놓고 있어요. 얘는 이름을 그냥 붙여놓은 것 뿐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뭐 쉽게 외운다 라고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잘 들어봐. 얘가 어쨌든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잖아, 그지? 얘는 충분하니까 주는 거고 얘는 필요하니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아니면 이거 화살이라고 생각해. 화살 이런 말은 정말 안 하고 싶었지만 화살에 맞았어요. 피가 납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았죠?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설명해.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봐봐. 얘가 참이면 여기는 이 P랑 여기는 요 Q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정상이지. 맞죠? 그러니까 얘가 좁아.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가 Q였고 여기가 P였어. 그러니까 얘 이름이랑 좀 이상하단 말이야. 매칭이 안 돼요. 왜? 얘가 충분하니까 더 넓어야 될 것 같잖아, 그지? 근데 봐봐.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 있는 걔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작아질까 커질까? 작아지겠지. 맞아? 더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건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맞아? 더 크다는 얘기가 조건이 덜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더 작은 게 사실상 조건이 충분히 많은 거고, 맞아? 나머지 더 큰 게 필요한 거야. 더. 얘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을 자꾸 넣어가지고 이만큼 다 줄여가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 개념을 잡아주면 좋겠어. 이름 자체는 그렇게 지어진 건데 그냥 너희가 이해할 때는 충분하니까 주는 거고 필요하니까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 했어요. 바로 그냥 예제로 갈게요. 개념 콕콕 건너뜁니다. 쭉 넘어가세요. 5번 한 칠해줘. 배고파? 힘들죠? 힘들지? 잠깐 쉬었다 할까? 아니면 빨리 끝내줄까?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게 좋니? 아니면 근데 어차피 너희들 다 영어로 가거나 아니면 학습 관리하러 가긴 해야 되는데 잠깐 쉴래? 한 5분만 쉴까요? 5분만 쉬자. 5분. 시작할게요. 오늘 예제 몇 번까지 있어요? 14번까지 있나요? 9번 해야 되는데 9번까지 있어? 5번 해야 돼. 아, 몇 번까지 있어? 14번까지 있네. 빠르게 딱 10문제 풀고 끝냅시다. 맞죠? 30분 남았어. 아니지, 35분 남았어.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보자. 자, 여기서 이렇게 생긴 이 집합은 명제는 거짓이고 여기는 얘는 지금 참이랬어. 그때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P이면 Q이다 이렇게 생긴 얘가 지금 거짓이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P랑 Q랑 그 포함관계가 이렇게 지금 성립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인 거고, 그지? 두 번째, Q이면 P이다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지금 참이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Q랑 지금 P랑 포함관계가 이렇게 지금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그냥 여기 있는 이 이야기만 놓고 본다면 Q라고 하는 애는 P의 부분집합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부분집합이에요. 그죠?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면 P랑 Q랑 같은 거지. 그죠? 그 경우 하나가 빠진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진 부분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가 P가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얘가 지금 Q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돼 있을 때 맞는 거 골라주세요. 자, 교집합이 P인가요? 교집합은 Q네요. 보이니? 그 다음에 니은 합집합은 P인가요? 합집합 P네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예요? 얘는 다시 말하면 이거 차집합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럼 P에서 Q를 빼주세요 라는 얘기는 요 부분만 남았겠네. 여기는 요 부분이 공집합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조건이었다면 얘는 확실히 공집합이 되는 게 맞겠지. 맞아요? 근데 쟤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은 니은 하나. 넘어갑니다. 6번. 자, 요거는 이제 사실상 이게 그냥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건데, 봐봐. 선생님이 집합 설명할 때, 너희들 집합을 사실 조건을 배운 거야. 집합 설명할 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가 원소 나열법, 두 번째가 조건 제시법이었죠. 맞아요? 그 조건이 그 조건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저기 있는 저 조건 봐봐. P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에서 지금 X, 여기 A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그 진리 집합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이걸 만족하는 X 값들을 다 가지고 싶어요 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그런 X 값들을 다 원소로 가지고 싶어요 라는 뜻으로 그냥 조건을 제시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상. 이해돼요? 조건 제시법 자체가 사실은 이 조건에 모은 거야? 진리 집합인 거야.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는 이런 거는 수직선으로 나타낸다며. 됐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지금부터 나는 수직선에 나타내보고 싶었던 거야. 가보자. 얘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Q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요.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게 지금 Q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참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P라고 하는 건 Q에 완전히 포함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안에 퐁당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지금 Q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죠? 요렇게. 여기 있는 얘가 뭐랬어? A 됐어. 그지? 그럼 A의 범위는 당연히 여기 등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빵꾸 뽕 뚫려 있네요. 그지? 그럼 A의 범위는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클 거고 6보다 작았을 거야. 됐나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돼도 되긴 하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 없겠네. 그죠? 그럼 공집합이잖아. 공집합은 포함되는 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것 맞아. 그 다음에 얘가 마지막 6까지 또 가능하겠다. 그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됩니다? 6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개수는 뺀 거에다 더하기 1 해주세요. 그러니까 답은 8개가 됩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요건 패스. 7번 패스. 요거 풀지 마요. X 딱 쳐놔. 크게 X 쳐놔. X 이게 그 페이지는 아예 안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 대우, 관계. 자,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얘가 하나의 조건이면 여기 있는 얘도 지금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럼 두 개를 가지고 역을 해서 자리를 뭐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그죠? 이제 x는 0이 아니다. 이거 2면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죠. 일단 첫 번째 봐봐. 원래 명제가 참이니 거짓이니? 원래 명제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게 참이에요. 1보다 큰 애 중에 0인 건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x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무조건 x가 다 1보다 큰가요? 그건 아니네요. 얘는 거짓이네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반드시 거짓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 있는 얘는 반드시 참이 될 수밖에 없겠네. 서로 대우 관계니까.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대우만 써주자. 자, 여기서 얘를 가지고 대우 써주세요. 그럼 여기 있는 얘의 부정을 하니까 x는 0입니다. 이면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부정을 하니까 x는 1보다 작거나 같군요.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얘의 부정을 해봅시다. 얘의 대우를 해봅시다. 그러면 얘 먼저 써야지. x는 1보다 작거나 같군요. 이거 이면 이번에 x는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확인 한번 해볼까? x가 0이면 무조건 1보다 작거나 같죠? 맞아요? 참인 거 같지?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서 반드시 x가 0이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됐죠? 그렇게 참고하지 판단해 주면 됐네요. 증명 넘어가고요. 요 8번, 9번도 지워버려요. 증명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10번 증명 넘어갑니다. 11번 필요 충분 조건 이야기. 조금만 참아요.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네 문제 남았어요. 자, XY에 대해서 두 조건 P, 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그러니까 지금 P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디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지금 판단해 주세요라는 거거든. 근데 봐봐. 보통 이제 P이면 Q이다. 여기는 얘가 참이었으면은 P가 뭐가 되는 거야? 충분 조건 되는 거거든. 맞아요? 충분하니까 주는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Q이면 P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참이었을 때는 그러면은 P가 뭐가 되는 거야? P가 필요 조건 되는 거야. 필요 조건. 그지? 근데 내가 이게 참인지 혹은 얘네들이 참인지를 결정하려고 해 지금. 맞아? 그럼 나는 얘가 참인지 궁금했어. 둘 다 참일 수도 있잖아. 둘 다 참이면은 필요 충분 조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되는 얘네들을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한 거는 이 라지 P, 진리집합과 이 라지 Q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판단하기로 했었잖아. 찬이야. 그럼 봐봐요. 여기 있는 얘를 만족하는 X 진리집합은 그냥 이거야. 1 하나밖에 없어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겠네. 그지? 그럼 포함 관계 이렇게 되는 게 확실하니까 얘는 이 경우인 거야. 그러니까 P는 무슨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돼요. 됐어요? 따라가니? 이게 이런 도움 없이 이 상황이 완전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얘가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안 헷갈려. 지금은 되게 헷갈릴 거야, 너희들. 그냥 막 풀다 보면. 그렇죠?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보자. 자, 이걸 만족하는 거는 뭐예요? 이걸 만족하는 거는 X랑 Y가 지금 몇 개 있어? 2개 있어. 문자가 2개 있으면 얘는 기본적으로 순서쌍인 원소를 생각해야 돼. 오케이? 순서쌍인 원소를 생각해야 돼요. 다시 봐봐. X, Y가 0이란 얘기는 X만 0일 수도 있잖아. X만 0이면 Y가 뭐든 상관없지. 맞아? 0,2 뭐 이런 거 등등등 다 된다. 그지? 그 다음에 Y가 0이면 X가 뭐여도 상관없지. 그지? 2,0 등등등 다 돼. 그 다음 둘 다 0이어도 되지.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지금 요 P의 진리집합이란 말이야. 그러면 Q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이걸 만족한다는 건 둘 다 0이라는 소리니까 얘의 진리집합은 원소가 뭐밖에 없어? 0,0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 포함한 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상황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P는 무슨 상황?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됐죠? 됐어요? 사이 지금 못 알아듣는 눈빛이 이해됐어요? 다음 보자. 그럼 이런 건 어때? 이런 건 자,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래. 이거랑 x가 0보다 크다 또는 y가 0보다 크다. 사실 이런 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야.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요, 사실상. 그렇죠?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집합으로 판단하기 되게 힘들어. 그지?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사실 얘 진리집합을 생각할 때 이거 좀 힘들잖아.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나오지만 이거 되게 많단 말이야. 그지? 이런 거는 이렇게 만족되는 걔네들 내가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다 나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보통은 그냥 얘를 통해서 얘를 한번 해보고 얘를 통해서 얘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그리고 우리는 발예라는 걸 자꾸 찾아주려고 노력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발예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얘가 5였어요. 5였어요.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지금 0보다 큰 거 맞지? 그러면 얘가 x가 0보다 크거나 y가 0보다 더 큰 거 맞지 지금 얘도. 맞아?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여기 있는 얘가 5였어요. 근데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7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요 상태잖아, 요 상태. 그럼 요거 두 개 더해서 만들면 마이너스 2네요. 이거 성립표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때 이거는 되는데 이걸 때 이거는 지금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것만 참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어요? 그럼 여기는 이 P 입장, 여기는 이 P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었구나 라고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알려고 안 해도 돼. 지금은. 그렇죠? 너희들 내신 대비 할 때 정말 자세하게 이런 것들 구하는 방법 하나씩 다 짚어가면서 얘기해 줄 거예요. 저기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넘어가자. 이제 12번으로 합니다. 자, 두 조건 P랑 Q가,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라고 이렇게 지금 문장으로 줬잖아, 그지? 이런 문장을 보고 나는 뭘 찾을 수 있어야 돼? 참인 명제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오케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래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얘가 진리집합이 P였고 얘의 진리집합이 Q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면 참 좋겠군요.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뭐밖에 없어요? 이 하나 딸랑 있어요. 그죠? 그럼 얘의 진리집합 안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 있어야겠군요? 2가 들어가 있어야겠군요.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만족하는 x값 중에 하나가 2라는 뜻이잖아. 그 2가 해잖아, 그지? 해는 집어넣어 보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4 더하기 4a 더하기 8이 0입니다. a는 마이너스 3이군요.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두 개만 더 해봅시다. 가보자. 힘들까 봐서 좀 서두르고 있어요. 오늘은 좀 빨리 끝내줄게. 알지? 조금 충분히 좀 쉬었다 갈 수 있게 좀 빨리 끝내줄게요. 너무 힘들지? 맨날 이렇게 수업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연습이야. 사실 너희들 중에 이제 자물쇠 할 애들 있잖아, 그지? 그때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해. 계속 앉아서 수업 듣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거든. 근데 고등학교 내내 너희가 이제 그런 엄청 힘든 과정을 버텨내야지 너희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게 사실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지. 맞아요? 물론 뭐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 내가 내 스스로 진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여기 앉아있는 학생도 있을 거야. 근데 두 번째, 대부분이 있겠지만 엄마가 가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근데 내 의지로 앉아있는 학생이랑 억지로 하는 사람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의지였을지 모르지만 그걸 내 의지로 한번 바꿔보자. 맞지? 그래서 내 의지로 내가 뭔가 하나 더 얻어가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자꾸 바꿔가야 돼. 고등학교에서 점점 너희가 수동적이야. 너희 지금 엄청나게 수동적이거든.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잖아. 그럼 대부분이 딱 시키는 것만, 딱 숙제인 것만 딱 풀어요. 그지? 그렇게 했지 못하게 그거 하기도 힘든데, 그지? 수동적이야. 선생님 좀 능동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당연히 흡수시키는 것만 해도 아주 훌륭해. 그렇지? 그것도 훌륭한데 뭔가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좀 보이면 선생님 진짜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고등학교가 사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정말 만만한 동네가 아닙니다. 고등학교가. 그렇죠? 빡세요. 많이 빡셉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제일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만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화 과정 다 뺀 거예요. 그거 이제 1월부터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 빼고 하고 있는데도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조금만 참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참아야 돼. 오케이, 해보자. 자,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얘가 뭐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이런 게 지금 궁금하다면 나는 저기 있는 저 P랑 저기 있는 저 R에 대해서 그러니까 라지 P와 라지 R에 대한 포항 관계만 내가 알아내면 끝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P랑 R의 포항 관계를 봤더니 얘가 얘를 포함한대.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가 참이었다는 뜻이네. 그럼 여기는 요 P 입장에서 P는 당연히 충분 조건이었겠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됐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이번에는 not Q랑, not P랑, not P랑 Q랑 지금 두 개를 보고 있네.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이랑 지금 Q를 보고 있어요. 그치? 그럼 P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 바깥쪽 부분을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바깥쪽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 그 바깥쪽 부분이 정확하게 P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얘가 충분 조건이니까 얘는 뭐였겠어? 필요 조건이었겠지. 그런 식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그럼 나머지가 not Q 이렇게 돼 있고 not R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얘의 포함 관계를 판단할 때 있잖아. 당연히 나는 뭘 판단할 거야? Q라는 애랑 Q의 여집합이라는 애랑 R의 여집합을 판단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둘 다 여집합으로 괜히 보기 귀찮지. 이럴 때는 뭘 먼저 판단해요? 그냥 Q랑 R의 포함 관계를 먼저 판단해요. 오케이?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게 Q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으니까 포함 관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 다 뒤집어 버리면 포함 관계 뒤집힐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이 됩니다. 여기는 얘는 무슨 조건이었군요? 필요 조건이었군요. 이런 식으로 판단해 줘요. 이 개념을 정말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자, 요건 개념 정리 하나만 해놓자. 3단 논법. 3단 논법 하나만 해봅시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래요.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가 R이다가 여전히 참이래요. 이렇게 좋대요. 그럼 당연히 우리의 결론은 P이면 R이다가 참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 거야. P이면 R이다가 반드시 참입니다. 오케이? 항상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P, Q, R, 지금 P랑 지금 Q랑 지금 R 이렇게 있단 말이야. 세 개 있단 말이야. 얘네들의 진리집합을 내가 라지 P랑 라지 R이랑 라지 Q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요 조건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Q라고 하는 게 P를 완전히 포함해야 되지. 그치? 여기는 요 조건에서 봤더니 그럼 R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저기 있는 쟤를 완전히 포함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포함 관계를 봤더니 R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고 있어? P라는 걸 완전히 포함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가 낼 수 있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문제는 보기가 몇 개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보기가 5개 있어요. 그치? 그래서 항상 참인 명제를 2개를 줍니다. 이렇게. 항상 참인 명제를 2개를 줘요. 그러고 나서 다음 명제 중에서 항상 참인 것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문제를 줄 거야. 그리고 나서 보기를 5개를 줄 거야. 근데 얘랑 얘가 참이면 반드시 여기는 얘 참되는 거 확실하죠? 그리고 또 얘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게 또 있잖아. 뭐가 있어? 얘 대우, 그지? not Q. not Q이면 not P입니다. 그지? 얘의 대우는 not R이면 not Q입니다. 얘의 대우는 not R이면 not P입니다. 이렇게 총 몇 가지가? 4가지가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참이니까 나머지 쓸데없는 거 하나 더 넣어놓고서 얘가 답입니다.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온다. 그렇죠? 3단 논법 여기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순서만 잘 맞춰주면 되는데 한번 잘 봐봐요. 되게 쉬워요. 자, P는 무슨 조건이래?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럼 P가 여기 있어야겠다. Q가 여기 있어야겠다. 이렇게 돼야 충분 조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럼 not Q가 여기 있어야겠네. R이 여기 있어야겠네. 이렇게 된 거죠. 됐죠? 몇 개 줬어? 2개 줬어. 그지? 근데 얘네들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이어져 안 이어져? 안 이어져. 그지? 안 이어지니까 여기서 내가 몇 개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 얘만 바꾸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여기는 얘. 얘 대우를 써봤더니 얘는 Q이면 뭐가 됩니다? not R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 P이면 Q고요. Q면은 not R입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내가 반드시 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P이면 not R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얘 대우를 써봤어요. R이면 not P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 대우도 한번 써보자. not Q이면 뭐가 됩니다. not P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써놓은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뜻이고 기억 하나 있고요. 기억밖에 여기도 있는 니은도 있는 기억 니은 이렇게 두 개가 다 됐죠? 자,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15분 정도가 남았어요. 잠깐 쉬고요. 너희 숙제를 내줄게. 자, 숙제는 그냥 우리 정규 수업에서 하는 거랑 완전 똑같이 갑시다. 맞죠? 정규 수업에서 하는 거. 예제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숫자 바꾸기 있고 여기 표현 바꾸기 있잖아. 그지? 표현 바꾸기 있잖아. 우리 표현 바꾸기들 각 예제별로 표현 바꾸기들도 다 풀어보세요. 맞죠? 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서 표현 익히기라는 게 있고 표현 익히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유형 넓히기였나? 유형 넓히기가 있죠. 유형 넓히기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표현 바꾸기랑 표현 익히기 요것만 요거 두 개만 다 풀어오면 됩니다. 앞으로 모든 숙제는 계속 그렇게 나갈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완전 X치고 넘어갔던 문제들은 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요번 시험 요번 범위에서도 잠깐만 연습 문제에서 빼줄 거 빼줄게요. 표현 익히기에서 4번 빼세요. 표현 익히기 4번, 7번 빼고요. 두 개만 빼면 돼요. 오케이.